자, 시작하겠습니다. 473번 저거 저번에 했니? 안 했니? 내 기억이 한 거 같은데 그치? 했는데 안 지웠구나. 바로 진도 나가느라. 자, 475번 그러면 할게. 자, 475번. 자, 직육면체가 그려져 있는데 높이하고 가로가 똑같은 직육면체라고 했어요. 문제를 보면 높이와 가로, 높이와 가로.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모서리 길이를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가로, 세로, 높이. 근데 가로를 x라고 두면 높이도 마찬가지로 x가 되는 거지.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y, 세로만 y라고 놔주면 되겠죠? 다른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또 나와 있어. 얼마? 104. 자, 그럼 104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x, x, y가 각각 몇 개씩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요 직육면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지? 네 개씩. 그래서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4 곱하기 뭐 해주면 돼? x 더하기 x 더하기 y다. 이렇게 바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옆면의 넓이를 알려줬단 말이야. 옆면의 넓이의 합. 그러니까 xy 요거 옆면이죠. 그 다음에 x제곱도 옆면이죠. 그리고 마주보는 거는 다 똑같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y를 몇 배? 2배 해주면 된다. 자, 요게 288이다. 요렇게 알려준 거지. 자,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어? 일단 식은 복잡하지만 정리해줘야 되지만 연립이차 맞는 식이 만들어졌다는 거 보이죠? 자, 해서 풀어보자. 한번 4로 양변 나눠주면 얘가 얼마? 26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2x 플러스 y는 26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로 바로 나눠주면 144 되겠지? 자, 해서 x제곱 더하기 xy는 14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 정리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연립하려면 일단 누구를 건드려야 돼? 1차 방정식을 건드려야지. 자, 여기에서 y는 아주 좋은 거 있다. y는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x를 넘겨서 26-2x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대입하는 거지. 자, 얘를 갖다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6-2x 하고 자, 144.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끝났지? 요거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6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144를 넘겨야 우변이 0이 되니까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바로 x제곱으로 플러스로 바꿔줄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26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바꿔줍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가 돼야 돼. 12, 12는 당연히 아니고 얼마로 되겠니 이거? 얼마일까? 이거 아니고 8이지 8 얘 8이지 됐네? 8하고 18이지? 됐어? 자, 곱해서 144 되면서 그 다음에 더해서 26 되는 거 찾으면 8하고 18이다 금방 찾겠지.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12 곱하기 12 베이스는 12 곱하기 12에서 찾는 건데 여기에서 막 얘한테 2 주고 또 얘한테 3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받다 보면 숫자가 많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x는 얼마? 8 또는 이제 18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y 값도 바로 찾아보자. y 값을 둘 다 찾아보자. 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x에다가 8 대입하면 16이고 자, 16 넘어가면 10. 자, 이렇게 해서 y는 10. 자, 그 다음에 또는 바로 자, x가 18일 때는 얼마일까? 36이니까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근데 y는 누구였어? 길이였지. 세로의 길이. 자, 따라서 뭐일 수 없다? 음수일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8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됐니? 끝났지?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둘이 더해서 1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76번. 자, 자릿수 문제죠. 기억하지? 옛날에 활용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 2차 반응식에서도 나왔고 1차 반응식도 나왔고 연립 반응식도 나왔고 다 나왔지. 자,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34다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일단 각 자리 숫자를 먼저 x랑 누구? y라고 두면 되겠죠? 우린 지금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뭐해? 제곱해서 더하자. 자,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된다고? 34가 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자, 그 다음은 문제에서 또 바꾸죠. 숫자를 바꾸지. 그럼 바꾸기 전에 숫자는 뭐라고 나타내야 돼? 10의 자리에다가 10 곱하고 1의 자리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x 플러스 y인데 말 그대로 바꾼 수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x랑 y 자리를 바꾸란 얘기야. 알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랑 y 자리 바꾸면 그냥 10y 플러스 x 그냥 이렇게 될 뿐이잖아. 말 그대로 바꿨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꾼 수와 처음 자연수의 합이래. 합하자. 10x 플러스 y. 자, 이렇게 합해서 얼마 된대? 88 된대.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연립 2차 반응식이 만들어졌죠. 됐니? 또 풀면 돼. 자, 그러면 10x 더하기 x 한 다음에 10y 더하기 y 하면 얼마? 11x 플러스 11y. 그냥 말로 해도 되지. 양변을 11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8.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다음에 솔직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할 수 있겠죠? 요거 y는 8-x로 고쳐서 여기 y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x 2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x 2개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y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은 좀 생략하고 x는 5, y는 3 이렇게 나오거나 x는 3, y는 5 이렇게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칭식이죠 이거. x 플러스 y 나왔고 제곱의 합 나왔잖아. 곱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대칭된 해로.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 해서 봤더니 53인가 아니면 35인가 해서 봤더니 문제에서 10의 자리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 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x가 10의 자리니까 53 이게 맞는 거네. 되겠죠? 자, 그 다음 480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약간 억가 문제 억가죠 억가 이거 인정. 이거는 진짜 어려워.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지? 완전 제곱식 냄새를 맡으라고 선생님이 말은 했지만 말이 쉽지. 그죠? 미술 전공자가 구도를 잘 잡으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부정방정식에 내가 그래서 가성비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억가 문제야. 근데 아예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12xy. 자,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보이는 대로 그냥 완전 제곱식을 찾으라 그러면 솔직히 어려워. 그래서 막 다른 식으로 막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이 x제곱 y제곱이 계속 걸림돌이 될 거란 말이야. x제곱 y제곱 xy 미지수 두 개 이렇게 나왔다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잖아. x제곱 이거 적지 마.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그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까지나 이 부정방정식에서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식이 길잖아. 그치? 저번에 봤었던 두 가지 중에 누구? 정수 조건 아니면 실수 조건일 텐데 정수 조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게 맞지. 왜? 요 녀석 곱해진 인수랑 요 녀석 곱해진 인수랑 곱해가지고 정수 나오게 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우리가 표를 그려서 찾는 거였잖아. 정수 조건은 그랬었지. 근데 실수 조건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제곱 더해가지고 0이 됐다면 여기서 이 녀석도 실수의 제곱이고 이 녀석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한다로 푼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 두 개, 그것도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x제곱 y제곱 때문에 계속 완전 제곱식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 그러면 생각을 좀 전환해보자. 얘 자체를 이걸로 보는 거야. 얘 자체를 제곱으로 봐. x, y를 제곱한 거. 알겠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서 우리가 앞에 쪽에 네모가 있고 뒤에 쪽에 세모가 있으면 제곱하면 뭐가 맨 처음으로 나와? 네모 제곱과 세모 제곱이 먼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네모를 뭐로 보자? xy로 보자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뒤에 있는 세모 찾아줄 차례인데 이 세모는 누구로 찾냐면 여기에서 맨 뒤에 있는 4 있지? 이 4를 갖다가 xy 제곱 플러스 4 뒤에다가 이렇게 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1차항을 선택할 수 있지. 뭘로 찾아? 얘를 다시 제곱근 붙이고 몇 배? 2배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야? 얼마니? 4지. 4.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4xy를 적어. 4xy.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뭐가 고민이 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고민이 되잖아. 그치? 자, 고민해보자. 진짜 고민해보자. 가정. 자,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봐. 한번.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녀석은 그래도 나름 xy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얘 말고 남은 얘들. 남은 얘들은 어쩌라고? 이 플러스 4xy를 어디서 가져오겠어? 여기서 가져오겠지. 여기서 가져오겠지. 플러스 4xy를. 그러면 4xy를 오히려 얘도 마이너스인데 4xy를 뺏어왔어. 이쪽에다가. 그러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4xy 적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2xy 적으면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16xy 되지. 마이너스 16xy가 됐을 때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6y제곱도 남았지. 여기에다가 달아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성공이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근데 성공이니? 실패지. 왜?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여기에 누구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야? 마이너스 8xy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또는 플러스 8xy. 그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16xy 들어왔으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실패한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이걸 지우고. 왜 실패했어? 원인이 뭐야? 내가 여기를 플러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그럼 뭐로 바꿔줘?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이 뒤에 쪽에 플러스 4xy가 들어오면서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요래도 완전 제곱식 되잖아. 이제 남은 얘들인데 마이너스 12xy 하면 얘가 뭐 돼? 마이너스 8xy가 되죠. 자, 그렇다면 남은 얘들 누구야? x제곱 플러스 16y제곱을 붙였을 때 얘가 뭐가 된다? x-4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게 되지. 됐지? 자,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 2개잖아. 완전 제곱식 2개 합해서 우변 얼마?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내가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모든 식을 다 왼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왼쪽에 다 있었죠. 자, 그래서 우변은 0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한다. 그 생각으로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얘 0이면 얼마? xy는 2. 자, 그 다음에 얘 0이면 얼마? x는 4y.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발음이 지금 코가 막혀 있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발음이 안 좋은 거 이해 좀 해줘. 열은 없어, 대신에. 그래서 생각은 잘 되는데 됐죠? 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 수 있지? x는 4y 여기다가 대입해서 4y 제곱은 2 해서 y 제곱은 2분의 1 그렇게 해서 2개 뿔마 루트 2분의 1 그거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x 구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렇게 하면 두 쌍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숙제에 대한 질문 502번 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아쉽구만. 중학교 때 했었던 거 502번. 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 쪽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기본 문제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상난이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훨씬 수준이 올랐다는 거를 느껴볼 수 있지. 이게 이제 기본 문제야.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또. 자, 어떻게 해야 돼? 한쪽에 x 두고 한쪽에 상수 둔다. 알지? 자, 그럼 bx 넘기면 a-b로 묶어줄 수 있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넘기면 마이너스 5로 묶어서 a-b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몇으로 나눠줘야지 x만 남아? 좌변이 a-b로 나눠줘야지 x만 남지. 해가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근데 문제는 뭐야? a-b라는 개수를 나눌 때, 양변에 뭔가를 나눌 때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플러스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얘가 마이너스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문제에서 알려준단 말이야. 무조건 알려줄 수밖에 없어. 해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작은 수에서 큰 수 뺀 거잖아. 작은 수에서 큰 수 뺐으면 음수죠. 따라서 음수로 나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자, 따라서 음수로 나눴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니? 반대로 바뀌게 된다. 하면서 약분이 됐으니까 요거까지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5다. 자,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이 문제가 2학년 때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왔을 거야. 여기다 마무리. 요거. 됐지? 자, 그러면 503번으로 가서 해를 갖지 않을 때, 해를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해를 갖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봐봐. 내가 바로 만들어 볼게, 그냥. 아니, 이거 말고. 이게 해가 없는 식이야. 해가 없는 부등식. 저거 만족하는 거 찾을 수 있니? 없을걸? x에다가 몇 대입해가지고 이 부등식 참으로 만들 수 있어? 없잖아. 이게 해가 없는 부등식 형태입니다. 여러분한테 해가 없는 부등식 형태 만들려고 하면 100% 이렇게 만들면 돼. 알겠니? 이걸 외우지 말고 또 내가 외워서 만든 게 아니잖아. 여기 5 들어간다는 걸 외운 게 아니잖아. 즉석으로 꺼낸 거야, 그냥 머릿속에서.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모든 실수 나오는 것도 있었죠? 해가 모든 실수인 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 내가 지금 부등호 방향만 바꿨지? 그리고 여기 심지어 등호가 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응용이 된다니까? 이 식 봐봐요. 0 곱하기 x면 무조건 몇이야? 0이잖아. 그냥 관례상 이렇게 쓰는 거잖아. x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0은 5보다 작습니다. 참 돼, 안 돼? 참 되지? 그러니까 x에 이 식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서 이 식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 해는 모든 실수 그렇게 적는다 그랬죠? 모든 실수. 모든 실수로 해로 갖는 식을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니? 이게 다야. 그러니까 해가 없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런 식이 나오면 되는 거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되는 거야. 0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을 만들면 돼. 말이 안 되는 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냐? 이거 이외에는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야? 해가 특수한 녀석들의 공통점. x의 개수가 0이면 뭔가 특수한 해가 나온다. 그지? x의 개수가 0이면 뭔가 특수한 경우다. 모든 실수가 해가 되든지 아니면 해가 없든지. 그럼 그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보면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지금 이 식을 정리했을 때 그 공통점대로 패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어떻게? 4x를 넘겨서 일단 우리가 푸는 것처럼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것처럼 1차 부등식 풀려면 모두 다 왼쪽으로 넘겨서 x만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 넘겨가지고 오변은 상수만 남겨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몇으로 만들면? 0으로 만들면 해가 특수해져 일단. 그지? 해가 특수해져. 해가 특수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던지 아니면 해가 없던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냥 느끼는 거라고. 이 녀석의 해가 어딨냐고. 그냥 이렇게 느끼는 거야. 해가 없는 녀석들을 몇 개 보다 보면 다 이렇게 생겼거든.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얘들도 다 이렇게 생겼거든. 알겠니? 숫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실수가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해가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일단 그러려면 해가 모든 실수든 해가 없든 x의 개수는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a제곱은 4니까 a가 일단은 2개 나옵니다. 2개 나와. 후보지, 후보. a 값의 후보. 자, 근데 이 중에서, 2개 중에서 진짜로 요 식이 해가 없도록 하는 a 값은 누굴까? 이제부터 그걸 생각할 거야, 우리끼리.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쉬운 건
대입해보는 거죠. 자, 대입해봤을 때 얘는 몇이 되겠어? 당연히 0 되겠지. 상식적으로 0이 되겠죠. 0 곱하기 x 이런 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애초에. 자, 그 다음에 대입했을 뿐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a 값에 2를 대입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생각해봐. 이 식을 바라봐. 좌변은 x에다가 뭘 넣어도 몇이야? 0이잖아. 말해봐. 0이 1보다 작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 무조건 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0이 1보다 작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참이라는 걸.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은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게 이미 운명처럼 결정이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야. 중요합니다. 지금 얘가 답은 아니지. A가 2가 아니란 뜻이에요. 왜? 해가 없다가 아니니까. 반대로 나왔죠. 모든 실수. 그럼 누가 답이야? 마이너스 2가 답이겠죠. 하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혀. 모든 실수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도 얘는 마찬가지 0 곱하기 x가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7이 되니까 0이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됐어? 그러니까 그 말이 x에다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x에다가 내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거짓이잖아. 이 말이 중요한 거지. x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거짓이니까 해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없다는 거지. 알겠어? 이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해잖아. 근데 그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없는 거잖아. 알겠어? 이런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특수하다 그러면 x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외워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까먹어. 그러니까 외우지 마. 차라리 그냥 외우지 말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서 틀려.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서 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전에 틀리라고.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내신 공부 하겠지. 그때 다시 틀리고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원리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본인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해가 특수한 식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04번. 이거 우리 1일 테스트에서 보셨던 문제 아닙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풀어가지고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해를 줬을 때는 우리가 방정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등호가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건데. 그지? 대입하는 건데. 부등식일 때는 그걸 못 하잖아. 그지? 대입을 못 하니까 내가 실제로 얘를 풀어서 얘를 만드는 거야, 실제로. 알겠지? 만들어줘야 돼.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다 넘겨서 2a 플러스 b x는 a-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로 나누잖아. 자동 반사잖아. 나누잖아. 자, 나누는데 중요한 건 나눴을 때의 요 값이 일단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야, 저기. 부등호잖아.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왜 바뀌어?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바뀐다고 알려줬으니까 바뀌는 거지. 그냥 그뿐이야, 진짜.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알려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몇 번이야? 502번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그 502번은 알려줬으니까 바뀐 거고 얘는 결과를 알려줬으니까 바뀐다라는 거를 그냥 쓴 거야. 알겠지? 결과가 이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결과를 구한 거잖아. 해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이 값이지. 얘가 몇이다? 심지어 얘가 2가 되어야 된다. 심지어.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심지어.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a-b는 2 곱하기 요렇게 곱한 거니까 2a 플러스 b다.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4a 플러스 2b니까 자, 얘를 넘겨서 3b 그 다음에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3a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보면 b를 먼저 적을게.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겠지. 해주자. 됐어?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풀래? 거기 밑에 보니까 얘를 풀래. b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리고 4a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래.
자, 어떻게 풀겠어? 이렇게 풀지. bx-2b 전개한 다음에 좌변에는 x만 남기고 우변에는 상수 넘기고. 되지? 그럼 bx는 4a 플러스 2b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서 뭐 나눠야 돼? b 나눠야 되잖아. 그 순간 하지 말고 뭘 봐야 돼? b의 부호가 뭔지를 봐야겠지? 그러려면 아까 전에 구했었던 요 관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전에 2a 플러스 b로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잖아. 왜 바뀌었을까? 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바뀌었겠지. 결과로 미루어 보아. 맞지? 자, 그러면 2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얘기는 2a 플러스 b가 다시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b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a라면 대입하면 2a 빼기 a도 음수라는 얘기니까 누가 음수다? a도 음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b는 뭐였다? 양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x의 개수인 b로 나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얘들아, 부호가 플러스니까 뭐야? 부등호는 그대로겠지. 돼서 요렇게. 자, 그래서 b분의 일단 이렇게 적읍시다. 4a 플러스 2b입니다. 됐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뭘로? 지금 보니까 이게 불편하네.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자. 이게 더 쉽겠죠? 똑같은 식이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b니까 마이너스 2b 되겠죠? 마이너스 2b 나누기 b. 자, 이렇게 해서 하자. 자, 그러면 b 없어져서 결국에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깔끔하게 진도 나가보자. 18번도 있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 맞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저번에 배우던 연립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없을 조건, 그리고 활용, 그리고 해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메인 테마는 그거야. 절대값이 붙여진 1차 부등식. 그래서 쌤이 일단 이거 연습할 거를 또 나눠줄 테니까 일단 받고 나서 시작하자. 자, 이거 진짜 중요해서 내가 연습 문제까지 뽑은 거야.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이따가 배울 거지만 풀이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식으로 푸는 게 있고 하나는 그림으로 푸는 게 있어. 그래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는 식이야, 식. 식을 모르면 일단 그래프가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래프를 가르쳐 봤자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암기해도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식으로 일단 풀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걸로 몰라도 내신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풀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프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빠를 뿐이야. 직관적이고 그냥. 자, 일단 6번을 봐. 해보자. 자, 거기 주어진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해봐야겠어 일단 얘들아? 생각해봐.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지. 풀어가지고 일단 풀어서 형태를 만들고 나서 해의 형태를 일단 짜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일단 위의 식을 풀어보자. 5x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넘기면 마이너스 14가 되고 그대로. 그제?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해는 x가 7보다 작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x 넘기면 밑에 식은 x가 그대로 좌변으로 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기면 a-7이 우변이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이 양밖에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대한 해는 얘야. 근데 a-7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지? 자,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일단 찾기 위해서 수직선 위에다가 그리라 그랬지, 내가? 무조건 그리라 그랬지. 자, 그래서 7보다 작다를 일단 아니까 얘를 그려. 그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해를 찾으려면,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야? 겹치는 범위야. 겹치는 곳. 겹치는 곳을 찾으면 해야.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근데 겹치는 곳이 찾으면 해인데 문제에서 이미 결과를 알려줬잖아. 해가 뭐라 그랬어? 없다 그랬어. 해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뜻? 겹치는 범위가 없다는 뜻. 겹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겹치는 곳이 없게 그려주면 되잖아. 어떻게? x가 a-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저 a-7이 어디 있을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7보단 어느 쪽에 있으면 돼? 오른쪽에 있으면 돼. 왜? 여기에다가 a-7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점 찍어서 그려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얘는 a-7보다 큰 얘니까 무조건 어느 쪽으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잖아. 뭐를? 겹치는 곳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해는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a 값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a-7이 어디에 있으려면 7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a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 뭐니? a-7이 7보다 오른쪽이니까 어느 쪽이야? 큰 쪽이죠. 되겠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애들이 끝까지 모르던 거. 등호. 기억이 나나? 등호.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이거. 진짜 PTSD 오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 이 문제가 계속 나와. 진짜 여기에 등호 붙이냐 마냐가 공수원, 공수투, 대수, 미적분 계속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외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뿐이야. 얘하고 진짜로 같아졌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거든. 가정. 그래서 진짜로 같아졌다고 내가 그려볼게 한번. 여러분들 따라 그릴 필요는 없어. 나만 희생할게. 이렇게 해서 진짜로 그려봐. 진짜 그려봐. 얘네 둘이 같아졌어 만약에. 등호가 됐어. 그러면 가정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등호가 붙으면 안 되고 내가 같다고 가정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 해는 없다를 만족시켜.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겹쳐졌다. 같아졌다. 7이고 얘가 동시에 a-7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7 쪽에는 뻥 뚫어져 있고 기억나죠? a-7은 점이 찍혀 있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 a-7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7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범위에 공통 범위, 즉 겹치는 곳이 있니 없니? 지금 이 그림에서 겹치는 곳이 있어 없어? 이거 겹치는 거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여기 지금 뻥 뚫어져 있고 한쪽은 점이 찍혀 있어. 겹치는 게 아니야. 맞지? 겹치는 곳이 없어요. 겹치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뜻. 그치?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오케이. 이렇게 외쳐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해가 없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 왜 만족해? 얘네 둘이 같아졌을 때 만족해. 자, 따라서 여기에 같아졌을 때 등호가 붙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안 되려면 해가 없으면 안 돼.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 못한다? 그럼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조건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7과 a-7 뻥 뚫어진 부분과 점 찍혀 있는 부분이 같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여진다. 이거를 내가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7 넘겨주면 A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그냥 범위 물어봤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14. 그렇게 말해주면 되고. 알겠지? 이런 거야. 이건 진짜 계속 나옵니다. 이거 진짜 계속 나와. 근데 뭐 애들 어려워하는 건 다 알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설명해야 돼. 등호가 붙어도 되니 안 되니 계속 내가 강조해.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알겠지? 무조건 이런 문제니까. 등호 생각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4x-a 3x 플러스 3 5x 플러스 7. 요거 무슨 형태?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그 형태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무조건 이 방향으로만 풀어야 된다 그랬어. 막 내 맘대로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알겠지? 이어지도록 해야 돼, 식이. 요렇게 해서 연립분홍식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4x-a는 3x 플러스 3보다 작다. 그 다음 3x 플러스 3은 5x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면 5x 넘기면 마이너스 2x 밑에 식부터 풀어야겠죠. 요 위에는 a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을 7쪽으로 넘기면 4. 자, 이렇게 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바뀌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위식도 풀어보면 3x를 왼쪽으로 넘기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우변으로 넘기면 a 플러스 3. 자, 여기까지 다 되죠. 윗식, 아래식을 푼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문제를 봤더니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 3개래. 자, 정수 x가 3개라는 뜻은 정확하게 준 거죠. 조건을. 자, 얘네 둘의 뭐가 해야? 공통범위가 해지. 근데 그 해 안에 정수 x가 몇 개? 3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녀석들의 공통범위를 찾을 때 쓰는 게 뭐야? 수직선이죠. 이 수직선 위에서 공통범위 안에 정수 x가 몇 개? 3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또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또 어디 있을진 몰라. 하지만 문제를 봤더니 해가 그래도 존재는 하잖아. 정수 3개라고 존재한다고 알려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공통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a 플러스 3은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다니까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되니? 요렇게 해서 a 플러스 3 뻥 뚫어놓고 왼쪽으로 간다. 더 작다 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간다. 요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요 안쪽에서 겹치는 범위인 여기 이 부분이 해잖아. 맞지? 요 부분이 해잖아. 근데 요 부분 안에 정수 x가 몇 개? 3개가 있으려면 걔네들은 특정이 가능합니다. 알지? 몇이야? 마이너스 2와 일단 얘. 얘도 지금 공통범위에 포함되죠? 여기 점 찍혀 있으니까. 점. 포함한다는 뜻이죠. 누구?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증가하지. 몇 가지? 0까지. 0까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정수 x는 3개고. 그 다음에 0 바로 오른쪽에 누가 있어? 1이 있는데 그 1은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야만 정수 x는 정확하게 몇 개니까? 3개니까. 4개 되면 안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역시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근데 이번엔 연립부등식 문제인 거죠. 되겠니? 자,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니까 a 플러스 3이 0과 누구 사이?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놓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3이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1 사이라는 것을 값의 범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끝났어? 이거 a 찾으면 돼? 이게 답이니? 틀렸죠? 왜? 역시나 등호. 무조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나 잘 찾았다. 여기 3개 찾았다. 그리고 바깥쪽에 1 놓였겠네? 그러면 이 그림 그려지려면 안쪽에 a 플러스 3이 사이에 들어있어야겠네 해서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이제 3 넘기면 되겠지라고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리는 거야. 마지막에 딱 하나 뭐를 체크 안 해서? 등호를 체크 안 해서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등호가 붙을 거야. 무조건. 여기 봐봐. 0 있죠, 0. 자, 그러면 이 뻥 뚫어진 부분 있지? 그림을 그리진 않겠습니다. 이 뻥 뚫어진 부분이 이쪽으로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그림처럼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는 뻥 뚫어져 있잖아. 포함해, 안 해? 어차피 안 해. 해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야, 이 뻥 뚫어진 부분은. 근데 이 뻥 뚫어진 부분이 0으로 왔다 쳐봐. 그러면 해에 0이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해에 0이 포함 안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왜? 정수 x가 몇 개라 그랬으니까? 꼭 3개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몇 개가 돼? 2개가 돼버리잖아. 0 빼고 2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뻥 뚫어진 부분이 여기로 오면 안 된다. 즉,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은 1한테 와도 되니 안 되니 이거 생각해야죠. 근데 이 뻥 뚫어진 부분이 1한테 왔다 생각해봐. 그럼 1을 포함해, 안 해? 안 해. 근데 이거는 생각해봐. 여기에 뻥 뚫어진 부분이 왔어. 1은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이 연립부등식에 해에 포함될 일이 없어. 하지만 오히려 좋아. 왜 좋아? 그래야 정수 x가 3개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만 있으면 되잖아. 여기에서 오히려 더 추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3이 여기로 왔을 때 1을 포함을 안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야. 우리한테. 그치? 좋은 일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붙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지? 아니, 몰라도 상관은 없어. 계속 설명할 거니까.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가서 내신 공부할 때도 내가 계속 설명해야 될 부분이야, 어차피. 아무리 잘하는 반이라도. 알겠죠? 자, 그래서 요쪽에 등호가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요쪽에도 등호가 있다는 말이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정확한 범위는 요렇게 되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그냥 범위 구하라 그랬네. 아이고. 범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걸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되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는데 다들 어려워하고 어차피 우리가 내신에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해석해서 등호 붙이냐 안 붙이냐.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쉬워져,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친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당연스럽게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거든. 자, 여기에서 뭘 체크해줘야 돼? 라고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러면 등호라고 이제 답을 하게 될 거야. 내가 계속 할 거거든. 알겠지?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연립부등식의 활용인데, 활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과부족 문제가 등장합니다. 과거 부족하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일단 예제 8번을 보시면 주머니에 마스크를 나누어 담는데 뭔가 나누어 주는 거죠. 기억하지? 1차 반응식 활용해서도 나왔고, 우리가 8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주머니에 마스크를 나누어 담는데 마스크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두 대상이 있는데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개씩 마스크를 나눠 담으면 마스크가 몇 개 남는다? 11개 남는다 그랬어. 그래서 문제에서 주머니 개수 구하라고 하는데 주머니 개수 구하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은 주머니를 X개라고 놔야 돼. 예전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는 상황 6개씩 나눠준다. 누구한테? 학생들 X명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만약에 사탕이 3개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6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그러니까 학생들 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사탕 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 나눠짐을 받는 대상 있죠? 나눠짐을 받는 대상. 여기는 누구야? 주머니죠, 그게. 나눠짐을 받는 대상. 받는 대상. 이렇게 적어. 받는 대상. 정 힘들면 이렇게 그냥 일반화 시키세요. 받는 대상을 X라고 놓으라고. 알겠지? 문제에서 마스크 개수 물어볼 수도 있어. 진짜. 자, 그래서 마스크를 4개씩 나눠준대. 무슨 뜻이야? 마스크를 4개씩 나누어 담으면 4X개가 마스크 개수가 되겠죠. 근데 11개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그 11개는 직접 더해주면 되는 거지.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운 식, 1차식. 이 식이 바로 누구? 마스크의 개수식이야. 전체 마스크의 개수식.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상황을 줘, 문제에서. 7개씩 담으면 마스크가 2개 이상 5개 미만으로 남는데, 이게 정확한 마스크 개수지, 지금. 정리 좀 하고 가자. 얘들아, 이거 지금 정확한 마스크 개수지. 정확한 마스크 개수야. 여기에서 더 벗어나질 않아. 뭐 하나 빼든지, 뭐 2개를 더하든지 그럴 일이 없어. 이게 정확한 마스크 개수야. 앞에다가 괄호치고 정확한 마스크 개수 적고, 그 다음에 말한 게 뭐야? 상황이. 몇 개 이상, 몇 개 미만 남는다 그랬지. 뭐로 나오겠어? 부등식으로 나오겠지. 네? 자,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확한 마스크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정확한 그 마스크 개수가 누구보다 이상이고 누구보다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이 누가 봐도 정확한 마스크 개수인데 얘는 부정할 수 없는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마스크 개수가 누구 이상? 이제 해봐. 7개씩 담으면 마스크가 2개 이상 남는다. 7개씩 담으면 7x죠. 근데 거기에서 2개 남았어. 그럼 플러스 2 해주면 정확하진 않지만 2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범위로 나오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얘도 마스크 개수를 표현한 거고 범위로. 그 다음에 이쪽에는 누구 적으면 돼? 7x 플러스 5개 미만으로 남는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5를 적으면 되지. 되겠어? 이게 무슨 식이니? 정확한 이 마스크 개수가 적어도 7개씩 담으면 2개 이상이어야 되고 7개씩 담으면 5개 미만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식이니? 연립 1차 부등식이지. 됐어? 요렇게 식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야. 잘 나오는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과부정 문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풀어주시려면 요거 풀어야 되고 요거 풀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 자, 이 다음부터는 쉽죠? 자, 7x 플러스 2가 4x 플러스 11보다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11이 7x 플러스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 자, 요쪽은 넘겨서 3x, 그 다음에 넘겨서 9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해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7x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x고요. 자, 그 다음에 1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작다. 마이너스 6보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양변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됐니?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 어떻게 찾아야 돼? 수직선 그려서 찾으면 어차피 이어집니다. 이렇게.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얘들아, 주머니를 자를 수는 없잖아. 그치? 주머니가 몇 개란 뜻이야? 자연수 개수만큼 있다는 뜻이죠. 여기 안에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지? 따라서 x는 3이다 특정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이해한다면. 내가 처음에 주머니 개수를 x개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3개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 거기에서 특히나 긴 의자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있나? 여긴 없네. 아쉽구만. 나중에 긴 의자 문제 나오면 내가 해줄 테니까 질문해. 알겠지? 긴 의자 문제가 특히나 어렵습니다. 그게 모든 교재에 근데 다 들어있어. 아마. 유형서면 유형서, 개념서면 개념서 아마 뒤에 있을 텐데 일단은 넘어가서 진도부터 끝내자. 자, 예제 9번. 자, 거기서부터 이제 그 9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 절대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니, 얘들아? 자, x의 절대값이지. 이 x의 절대값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x가 음수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 두 가지밖에 없지.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매년마다 등호는 왜 여기에 붙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한 적 없니? 내가 알려준 적 있니, 이거? 알려준 적 없니? 알려줄게. 항상 우리가 뭔가 범위를 분류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큰 쪽에만 여러분 답지나 해설지에도 다 그렇게 적혀 있을 거야. 교과서에도.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적을 거야. 큰 쪽에다가만 등호를 붙일 거야. 이유는 딱히 없어, 진짜. 그냥 큰 쪽에다가 붙이도록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 그냥 그런 거야. 진짜 이유가 없어. 여기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어. 결과는 똑같이 나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붙여주면 돼. 만약에 내가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면 오류가 생겨요. 이거는. 그리고 둘 다 안 붙여도 오류가 생겨. 알겠지? 내가 분류를 해서 푼다면 여기다 붙이던지 여기다 붙이던지 하나만 해야 돼. 그것만 만족하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다. 알려주는 거야. 나는 이게 참 궁금했어.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 이게 참 궁금했었거든.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어보기에도 참 그렇잖아, 이게. 그냥 답지에는, 해설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지? 네,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 자, 그래서 이걸 아신다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풀어볼 건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야.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금 전에 내가 알려줬었던 이런 양수다, 음수다, 분류해서 푸는 거. 가정이죠, 가정. 양수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처음 하는 건 아니지? 너네 2차 방정식 할 때도 내가 C단계 하면서 알려줬어. 자,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1이 이거 여러분 문제 아니야? 책에 있는 문제 아니야? 그것보다 쉬운 거 주는 거야. 이거 먼저 하자고. 자, x 플러스 1이 양수다? 이렇게 가정하면 얘가 그대로 나와. x 플러스 1은 5보다 작다. 그럼 이거 풀 수 있죠. 넘어가면 그냥 x는 얼마?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정했지 얘들아. 여기까지 적어도 돼. 적어. 이거 적어. 그 다음 더 적을 거야. 자,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가정했잖아. 가정했으면 결과도 마찬가지로 요 가정한 범위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가정한 범위가 뭔데? 이거 풀면 뭐야? 1 넘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했는데 어떻게 가정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한 거야, 지금.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는데 마지막에 답은 어떻게 나왔어? 4보다 작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직선의 세계에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만 x값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부분만 x값이 될 수 있다라고 난 지금 가정한 건데 문제의 답은 뭐라고 나왔냐고, 지금. 4보다 작다로 나왔잖아, 그지? 요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응? 해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여기 있는 값은 가정의 위배가 되지. 모순되죠? 여기 있는 값들은 x값이 될 수 없다고 가정했는데 어디 있는 값만 x값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값만 x값이 되는 거지. 이해돼? 내가 가정한 범위 안에서만 해를 찾아줘야 된다. 즉 이걸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원래 옛날에 중학교 때 있었는데 집합이라는 게 나 때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 버렸거든? 엄청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불러. 들어본 적 있어? 교집합. 뭐 일상생활에서 너와 나의 교집합.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공통점. 그러니까 공통부분, 수학에선 공통부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수2 배우면 딱 이거를 설명하기 좋은 게 그냥 교집합인데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이렇게 배우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아예 그냥 여러분 공통부분이라 안 부르고 교집합이라 부를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가정과 내가 그렇게 구한 해와 이 둘의 무조건 마지막에는 이 첫 번째 가정 안에서는 교집합을 구해야 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왜? 내가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이게 나온 거니까. 얘가 나온 이유가 뭐야?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나온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범위도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학에선. 자, 그래서 그게 교집합이다.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겹치는 범위 찾는 것처럼 교집합이라고 할게. 알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 헷갈려 하거든, 애들이. 나중에 헷갈려 하거든. 지금 여기선 안 헷갈려. 지금 한번 배웠잖아,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해서 풀면 맞다. 선생님이 이거랑 겹치는 범위 구하라 그랬어. 해서 다들 잘 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잘 표시합니다. 이거 네모 쳐놔. 이게 첫 번째 분단의 해야. 첫 번째 분단의 해. 자, 두 번째 분단은 뭡니까? x 플러스 1이 이번엔 뭐라고 가정?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한 뒤에 나오는 해겠지. 자, 해볼까? 음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풀어봐. 넘어가면 6이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맞니? 마이너스 6 맞죠? 되겠지?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쓰면 틀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지. 이 둘의 공통범위. 자, 얘가 뭐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가정한 범위와 내가 구한 해의 뭐를 구해야? 교집합을 구해야 해라고. 알겠죠? 항상 그래. 내가 뭔가를 가정했으면 그 가정한 범위가 전체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만 모든 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범위 구하라 그러면 이제는 뭐 그림 안 그려도 구할 수 있죠. 뭐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것도 네모 쳐놓고 자, 이게 두 번째 분단의 해야. 네모 쳐놓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뭐 찾을까?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찾을까? 합집합을 찾을까?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나중에 배우는 집합이라는 건데 교집합과는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교집합은 이렇게 겹치는 범위를 교집합이라 그래. 겹치죠? 근데 합집합이라는 건 합하다 할 때 합이야. 그래서 합집합은 그냥 합해주는 거야. 그냥 전체 범위. A도 되고 B도 되고 A이기도 하고 B여도 된다. A여도 되고 B여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말하는 게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거야. 얘네 둘은 교집합을 구해야 되니 합집합을 구해야 되니? 자, 내가 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거하고 애초에 교집합은 존재할 수가 없어. 얘들아,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진짜 내 희망을 잃지 않아. 여러분들, 얘하고 얘는 애초에 교집합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구조상. 왜? 애초에 내가 얘를 가정을 뭐라 그러니? 하나는 양수로 두고 하나는 음수로 뒀잖아. 내가 말했잖아. 얘가 전체라고. 가정한 게 전체라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모든 게 발생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나름대로 얘 안에서만 모든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그런데 얘하고 얘 자체가 수직선상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공통범위가 있겠냐고요. 교집합이. 응? 얘 안에서 나온 범위와 얘 안에서 나온 범위에 서로의 교집합이 있겠냐고.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얘네 둘이 교집합 찾으면 어차피 없는데 찾으려 그래.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할게.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왜?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 안에서 해를 찾는 중이니까. 그치? 근데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와서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하고 얘의 뭐를 구해야 되냐면 합집합을 구하자 이 말이야. 모두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A도 답이 될 수 있고 B도 답이 될 수 있다. 즉 A와 B를 합치자. 그냥 이거를 답으로 쓰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합집합으로 쓰면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뻐집니다.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6에서 뻥 뚫어져 있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얘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 이렇게 표시하고 해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합집합이라 그랬죠. 애초에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여기? 없어. 여기에서 만나니? 안 만나. 이거 마이너스 1인데 한쪽은 뻥 뚫려 있고 한쪽은 점 찍혀 있잖아. 그치? 이쪽에서 안 만나. 그러니까 공통부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집합으로 착각해서 교집합 구하려고 해도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합해주자. 얘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얘도 답이 될 수 있어. 알겠니? 이렇게 해서 답은 예뻐지는 거야. 처음과 끝만 쓰면 돼. 처음과 끝이죠. 항상 답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니? 근데 만약에 답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일부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또는이라고 적어주면 돼. or. 우리가 방정식 적을 때 방정식 2차 만능식의 해를 구할 때 3차 만능식, 4차 만능식 구할 때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5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는을 쓰는 거예요. 알겠니? 자, 요 방법을 기본적인 그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만약에 뭐 절대값이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도 만약에 1차식 같은 게 있다. 어떤 식이 있다. 이러면 방금 전에 내가 알려줬던 이 방법을 써야 돼. 양수, 음수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가정해서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처음 봐서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 다 잘 될 텐데 방금 저거와 같은 문제는 굳이 이런 방법으로 풀지 않아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 공식을 알려줄게. 알겠지? 공식 알려줄 거야. 자, 지금 절대값인데 여러분들 절대값의 정의가 뭔지 알아? 진짜 정의, 이거 말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공식이에요. x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로 나오고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로 나오죠. 이거는 절대값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x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절대값의 값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절대값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정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얘가 뭐니? 절대값이. 수직선상에서 원점 있지, 원점. 응?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야. 알겠니? 그게 다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거리잖아. 거리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또는 0. 알겠니? 이게 진짜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야. 의미. 이름이야, 이름. 절대값이라는 게 애초에 이거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요. 알겠지? 근데 그 거리가 몇보다 작아? 5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 경계가 어디야? 5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5겠지. 마이너스 5도 마찬가지로 0에서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작대. 무슨 의미니? x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사이값이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x 플러스 1, 방금 전에 그렇게 어렵게 풀었었던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그냥 이렇게 쓰고 풀어버릴 수 있어. 알겠지? 절대값의 정의 때문에. 요 사이값이 될 수밖에 없다. 사이값으로 외워. 자, 일단은 문제의 답을 구해서 4보다 작고 넘겨서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똑같이 나왔죠? 됐니? 이게 절대값의 정의거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외울 거야. 같이 집중해서. 절대값이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 이게 연장하면은 연장하고 이렇게 적으면 시읒자잖아. 그지? 그래서 시읒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크다는 안 나오거든, 이렇게. 자, 4자를 적는 거야. 4, 2. 이렇게 외울 거야. 이거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나와. 내가 똑같이 설명할 거야. 4, 2, 4, 2. 누구 사이? 요 경계 사이. 5가 경계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경계. 5와 마이너스 5 사이. 5와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 사이가 바로 x 플러스 1.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요 사이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이 그러면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인데, 그지? 여전히 거리인데, 그 거리가 몇보다 큰? 5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이 경계야 또,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온대, 정확하게 온대. 얘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 돼. 그러면 어디겠니? 바깥쪽이겠지. 여기도 되지. 네? 그러니까 요 녀석의 바깥쪽이야. 얘는 사이고, 얘는 바깥쪽, 얘는 바깥쪽. 되겠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패턴이 있으니까, 요렇게 외우시면 돼. 가생이다. 가생이. 알겠지? 가생이. 자, 그러니까 가생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 가생이. 이거, 시읒자를 이렇게 적는 사람 없지? 헷갈리지 않겠지? 이거 설마 이렇게 시읒자 적는 사람 없잖아. 얘밖에 안 된다고, 시읒자가. 알겠어? 얘는 사이, 작다는 사이. 금방 돼, 여러분들. 크다는 가생이. 알겠지? 기역자가 가능하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밖에 못 쓰냐면은, 왼쪽에 절대값식이 하나만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밖에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근데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 여러분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예제 9번을 먼저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 우리? 예제 9번? 되셨죠? 자, 근데 진짜 우변이 상수가 아니게 되면 또는 절대값이 2개 이상이다? 그런 문제도 만나볼 텐데 밑에 가서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범위 구해서 분류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 너네들이 맞춰야 돼, 그걸. 알겠지?
수학에 좀 맞춰주세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식을 보면은 얘는 선생님이 준 식보다 어때? 어렵죠, 당연히. 왜? 얘는 연립분홍식이잖아.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세우자? 이걸로 하나 세우고 요걸로 하나 세워서 풀어서 공통범위를 구해라. 그런 뜻이겠죠? 되니? 준비됐어? 자, 왼쪽에는 뭐? 절대값. 오른쪽에는 뭐? 상수. 됐지? 얘도 뭐? 왼쪽에 절대값, 오른쪽에 상수. 준비됐지? 자, 얘는 뭐야? 가생이네. 크다네. 절대값이 크다네. 가생이야. 자, 그래서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적으면 돼. 가생이. 아까 전에 가생이가 뭐였어?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은 뭐? 작다. 오른쪽은 뭐? 크다. 그래서 얘를 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도 돼. 알겠지? 큰. 적으면서 그렇게 외우면서 적어. 작은 것보다 작고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는 2x 플러스 1이 큰 것보다 큰 거 누구?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큰. 발음이 다 안 돼. 자, 됐죠? 그래서 이거 풀면 이제 첫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야. 공식으로 푸니까 그냥 한 방이지. 해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넘기고 2로 나눠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깔끔하게. 되겠지? 얘는 범위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범위를 나눠서 풀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분단의 해다. 첫 번째 식.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더 쉬워. 왜? 사이값이거든. 사이. 작거나 같다죠?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사이. 자, 따라서 2x 플러스 1이 누구 사이? 큰 거와 작은 거 사이. 작은 거 누구? 마이너스 붙인 거. 되겠지? 이렇게만. 다 풀 수 있네. 그래서 1 넘긴 다음에, 1을 넘기는 게 아니라 좀 틀린 표현이죠. 양변에서 1을 빼준 다음에, 그지? 양변에서 1을 빼준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 작다. 얘가 바로 두 번째 식의 해다.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해를 교집합 구해주셔야겠지. 이제 교집합이라 해도 되지. 익숙해지게 여러분들. 교집합. 겹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얘하고 얘 겹치는 거 그냥 하자. 여러분들은 또 해야 돼. 진짜. 얘가 첫 번째 식의 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해는 이거지? 됐지? 겹치는 거 어디 있어? 내가 두 줄 찾으라 그랬지. 두 줄. 두 줄 어디야? 찾았니? 요 부분하고 하나가 아니죠? 요 부분이죠. 둘 다 해야. 둘 다 해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지? 둘 다 해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이라는 게 예여도 되고 제여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면은 사회에서 쓰면은 짜장면 또는 짬뽕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잖아. 양심상. 그지? 근데 수학에서는 안 그래도 됩니다. 둘 다 골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여도 되고 예여도 돼. 짜장면도 되고 짬뽕도 돼. 좋은 거죠. 그래서 또는 쓰면은 둘 다 된다는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뻥 뚫어져 있습니다. 되겠지? 자, 요게 정확한 풀이법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약속이야. 한쪽에 절대값, 한쪽에 상수는 공식을 쓰자. 사이값하고 가생이. 이거 사이값하고 가생이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뒤에 2차 부등식에서도 공식이 됩니다. 둘이 관련이 없을 것 같지? 똑같이 나와. 사이값, 가생이 똑같이 나오니까 내가 떡밥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주워봐. 진짜 제일 어려운 단원이 내가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줄 알면 그게 제일 쉬운 단원이 된다. 진짜 신기하게도. 과장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풀 줄 모르면 그게 가장 어려운 단원이 되고 그래프를 풀 수 있게 되면은 아마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옵니다. 경우의 수가 실제로도 나도 어려워. 선생님도 어려운 게 경우의 수야. 만약에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렵거든. 자, 그래서 나는 차라리 2차 부등식이 제일 쉽고 확통이 제일 어려운데. 아니, 일단 봐봐. 자, 절대값이 두 개야. 어떻게 할까? 내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부등식 푸는 방법이 물론 등식도 그렇고 방정식도 그렇고 그래프 그려서 풀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서 풀 줄 알게 되면 그래프만 이용하거든. 나중에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할게. 근데 일단 이걸 알아야 된다고. 범위를 나눠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니? 자, 여기서 지금 경계를 찾는 거야. 먼저 경계. 얘네들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경계를 찾아야 돼. 왜? 경계를 기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눌래? 얘가 양수다, 얘가 음수다로 나누겠지. 맞아, 아니야?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겠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 아니야. 얘를 경계로 하잖아. 얘를 경계로. 얘가 0이 되는 걸 경계로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얘는 x가 1보다 작다는 뜻이잖아. 이걸 경계로 나누잖아. 그치? 이거 0 만드는 얘. 그러니까 여기서도 0 만드는 얘들을 x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자, 수직선 그려봐. 밑에다가 바로 하자.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두 개죠.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3 이렇게 찍어. 일단 해봐. 그 다음에요, 아까 전에 절대값이 하나였을 땐 몇 개의 범위로 나눴어? 두 개의 범위로 나눴지. 두 개로. 근데 이제는 절대값이 두 개잖아. 그래서 마치 네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지. 왠지.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지금 경계를 구했잖아. 이 경계들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다와 사이와 크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외워도 돼. 이거는 절대값 2개면 3개, 절대값이 2개면 3개, 절대값이 3개면 4개, 절대값이 5개면 6개. 알겠어? 절대값이 100개면 범위는 101개. 알겠니? 이거는 패턴이라서 외워도 돼. 사실. 그러니까 절대값 1개면 몇 개? 2개. 플러스 1 한 것만큼 범위의 개수가 나옵니다. 아셨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말이 안 되는 범위가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보여주지는 않을 거고 얘하고 얘가 양수다 음수다를 다룰 때 말이 안 되는 범위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걔가 빠져서 4개가 아니라 3개가 된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일단 경계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만 생각해줘. 알겠지? 경계를 기준으로 작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세 번째 얘로 할 거야. 알겠지? 순서. 자, 첫 번째 아까처럼 해보자.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일단 음수지. 그거는 생각이 되죠. 얘는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좀만 생각해보면 될 일이야. 아무거나 집어넣어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지금 가정한 거죠? 가정. 이렇게 써놔. 가정했을 때 얘도 마이너스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나오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구나. 되겠지? 이렇게 적으면 되고 6보다 작대 얘가. 일단 써놔. 풀지 마. 풀어도 되는데. 자, 두 번째 이거 먼저 하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왜? 여기 등호 왜 붙었어? 여기 안 붙였잖아. 여기 붙이고 여기 안 붙여도 돼. 알겠지? 근데 둘 다 붙이면 안 돼. 둘 다 안 붙여도 안 돼. 알겠지? 이 말이야. 큰 쪽에다가 붙인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면 어때? 얘 양수지. 얘는 음수지. 0 대입해봐. 돼? 요 안에 있는 아무나 대입하면 돼. 그러면 나와. 경계를 기준으로 나눴으니까요. 확실하게 얘네들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쪽 내가 요 안에 들어있는 아무런 숫자나 대입을 해도 하나의 결과밖에 안 나와. 아무런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도 하나의 결과밖에 안 나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0 대입했을 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나오잖아.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면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된다. 그냥 이게 끝이야. 6 됐죠? 한다. 시간이 없어. 바로 할게. 다 플러스죠? 해보라 그랬어.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 3만 대입해봐도 돼. 되지? 4만 대입해봐도 플러스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넘어가면은 4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내가 해줄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 구해달라 그랬어? 교집합 구해달라 그랬지? 이렇게 적어놔. 교집합 적어놔. 하고 밑에다가 적어. 누구 나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핑크색으로 적었다. 저게 뭐? 1분단의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나왔어. x가 사라져요. 0x라고 적어봐. 0 곱하기 x. 그 다음에 4 넘어가면 뭐 나와? 2보다 작다 나오지.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오늘도 봤던 거. 해는 모든 실수. 그제? 이거야. 왜? x가 사라졌으니까 x의 개수를 0으로 보고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봐도 얘는 0이 2보다 작다.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뭘 구해줘야 된다? 또 교집합을 구해줘야 된다. 뭐니? 당연히 얘는 수직선 위의 모든 x값이고 얘는 이거니까 당연히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당연히 내가 가정해준 범위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분단의 해로.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신기하지? 2x 넘어가서 8. x는 4보다 작다. 얘도 이렇게 교집합 해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아, 핑크로 적었어야 되는데. 끝. 이게 답인데 이거를 깔끔하게 예쁘게 적을 수 없을까 얘들아? 좀 뭐라고 적어야 될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걸 세 번째. 어때? 이어지지. 애초에 뭐는 없어. 교집합은 없어.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가정했고, 이렇게 가정했고, 이렇게 가정했는데, 있겠냐고요. 애초에 얘네들 세 개가 다, 경계가 다 따로따로고, 범위도 다 따로따로인데, 교집합이 쟤네들도 없는데, 여기서 발생하겠냐고요. 그지?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적으면 된다? 깔끔하게, 예쁘게. 이거 하나만 딱 적으면 멋있게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지? 절대값 2개짜리였어. 3개도 나올 수 있고 4개도 나올 수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몇 개? 2개짜리. 이렇게. 진짜. 그래서 연습하라고 프린트 준 거야. 어렵지?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근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다들 고생 많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보죠.